그 오늘 설명할 거는 이제 개인하고 법인, 설명 들었다고 하니까 뭐 아주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득세 신고 기간인데 법인세나 소득세나 결국은 어떤 주체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세금을 계산하면은 이제 왜 그 세금을 내야 되냐면 납세 의무 때문에 세금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 법에 정한, 헌법에 정해진. 그럼 이제 당연히 납세 의무는 국민 개개인이 갓난아기부터 이제 뭐 어르신까지 다 개별적으로 납세 의무는 당연히 태어나는 순간 부여가 되고, 근데 우리가 자꾸 법인 하는 이 법인에 대해서도 개념이 비교해서 명확해야 업무할 때 되게 편하거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개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 이 존재에 대한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개인은 탄생이 언제 되냐면 이제 출산을 하면 탄생되지. 뭐 법률적으로 가면 뭐 일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해서 과연 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유산 상속권이 있냐, 아니면 이 몸 일부가 출산됐으면 권리가 생기냐, 이런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변호사들 영역이고, 우리는 어쨌든 개인이 출산을 하면 당연히 존재가 생기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태어났다는 실체만으로서 행정에서 알아서 뭘 해주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해야지. 출생신고. 어디다가? 주민센터. 근데 주민센터는 행정부지. 입법, 사법, 우리나라 입법, 사법, 뭐지? 입법, 사법. 삼권 분립인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행정에 대한 신고를 하는 거지. 그러면 주민번호가 나와. 주민번호. 주민번호는 유일한 번호지. 유일한. 주민번호 4개, 2개일 수는 절대로 없으니까. 그 소멸은 사망하면 소멸을 하고. 그래서 이 개인은 태어나는 순간 모든 의무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도 있지만 뭐 이걸 내 돈 주고 샀으면 이건 내 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뭐 급여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급여를 받을 주체가 되는 거지. 주체가 아닌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와서 우리의 급여 나한테 주세요 하면은 그분은 사실 부모긴 하지만 권리가 없지. 그래서 그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모든 권리나 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이제 사람이 존재하는 거고, 이 사람이 사업자를 안 내서 평생 살 수도 있지. 주민번호만 갖고 살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식당을 차리고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 번호를 신청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영업하고,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무등록 사업자, 그러니까 불법 영업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개인이 사업자를 하겠다고 국세청에 신고하면 사업자 번호가 부여되고 그걸로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업자를 내건 안 내건 그거는 사실은 개인의 자유고,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냈다가 사업자는 폐업할 수도 있고. 근데 분명히 아까 권리 의무 귀속 주체라는 단어를 계속 썼는데, 사업자의 권리 의무 귀속 주체는 누구인 것 같아? 개인 사업자의. 여기서도 매출 매입 일어나고 돈 주고받을 권리가 생기잖아. 그 당연히 한 몸이니까 이 사람이 권리 의무 귀속 주체지. 그냥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 번호가 부여되는 거는 국세청에서 관리하기 위한 번호일 뿐이지, 모든 의무라든지 권리는 주민번호 기준으로 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100개 낼 수도 있고, 우리 그 세법에 따르면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하는 게 원칙이니까 사업자 번호가 뭐 1000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다 당사자로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다음 이제 법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게 개인들이 평생 이제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오다 보니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이제 회사라는 게 너무 커지잖아. 그럼 이제 회사는 커졌는데 개인으로서만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사망하면 이 존재 자체가 없어지면 사업자도 사실은 권리 의무 귀속 주체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넘길 수밖에 없고, 그럼 회사가 연속이 안 되고 어떤 조직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구상의 국가에선 법인이란 제도를 도입해서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한 거거든. 그래서 법적인 인간이다 해서 뭐 법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실체는 없지. 뭐 안세회계법인, 우리 안세회계법인이 물리적인 실체는 없잖아. 이 건물은 그냥 안세회계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이지 이게 곧 회계법인이 아니듯이, 회계법인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등기부등본이라는 종이는 그 안세회계법인의 어떤 주요 사항을 나타낸 행정적인 문서일 뿐이지 그 자체가 이제 실체는 아니니까, 결국 법인은 이 몸뚱아리는 없는 가상의 존재인데, 그걸 법적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고, 법인 소유의 차, 법인 소유의 사무실, 법인 소유의 이 유형자산 필기구를 갖게 되는 권리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증 하나는, 그럼 법인이란 실체는 없는데 결국 이 물건을 법인의 직원이 이제 문방구 가서 사왔는데, 그럼 이걸 누가 훔쳐갔을 때 이건 내 거야, 우리 법인 거야 라고 누가 해줘야 되잖아. 말도 하고 서류도 작성하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걸 정해 놓은 게, 법인의 이제 유효한 권리 의무의 행사는 이제 대표이사가 하게끔 돼 있지. 이 대표이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이 있고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건데, 만약에 법인의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계약해서 사인하고 하면은 법적으로는 안 되지. 유효하지 않지. 근데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상대방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뭐 법에서는 선의의 제3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선의는 좋은 착할 선이 아니고 몰랐다는 거야. 법에서 말하는 악의적이는 나쁜 의도가 아니고 알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는 네가 대표권이 있는 대표이사인지 아닌지 나는 몰랐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선의의 제3자라고 해서 보호를 해주는 건 있는데, 뭐 우리 업무랑 크게 관련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법인이 법적인 이제 실체를 주는데, 결국은 이 법인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이중적인 존재가 이제 필요해. 대표라는 거는 이 법인의 행동을 해주는 사람인 뿐이고, 공식적인 주인이 있게 돼. 법인은 물론 이제 비영리 법인 가면 사실 뭐 주인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그때는 뭐 설립자가 있을 거고 출연자가 있겠죠. 일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보면 주인이 존재하게 돼. 이거는 껍데기일 뿐이니까 법적으로. 그럼 주인이 이제 보통 주주라고 하지. 이것도 사람이건 여기도 법인일 수 있고. 네, 이렇게 탄생을 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역시 존재는 이게 뭐 사람 몸뚱아리는 없기 때문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설립 등기가 하면 탄생되지. 근데 조금 다른 게, 신고를 어디 가서 하느냐. 아까 말한 법적인 인간이라고 했잖아. 개인 일반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법이 있었던 시기든 없었던 시기든 너무나 당연하게 주체가 되는데, 법인은 가상의 어떤 인격체를 준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부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법기관인 이제 법원에서 그거를 이제 인격을 부여해 주게 되거든.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등기소에 하지만, 등기소는 법원의 하나의 기관이거든. 그러니까 법원이란 건 입법, 행정, 사법의 하나의 축이지. 사법기관인 이제 법원,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해서 신청을 하면 법인 번호가 부여되지. 그래서 법인 번호도 당연히 개인과 마찬가지로 유일한, 이 세상에 한 법인의 법인 번호 2개일 수가 없지. 하나. 근데 법인도 마찬가지로 설립해놓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부여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것 쪽과 존재의 의미와 실제 사업자 등록은 완전 별개야, 사실은. 법인을 만들어서 설립 등기하고, 그때 설립 등기할 때 이런 사항들이 다 있지. 주주는 누구며, 얼마를 출자했으며, 무슨 목적의 사업을 할 거며. 신고를 해서 법인 번호 부여되면
이제 실체가 탄생하는 거지. 그럼 사실은 사업자 번호가 없어도 계약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법적인 의사 표시를 다 할 수 있는. 근데 법인은 실체가 없으니까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제 청산, 파산, 뭐 해산 이런 절차를 통해서 법인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사업을 할 때 모든 법인이 꼭 사업 목적으로 탄생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주로 만나는 법인은 다 사업하려고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거고 법원에서 알아서 사업자 등록 신청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국세청에 동일하게 그럼 사업자 번호 똑같이 나오지. 그럼 이거 역시 법인도 뭐 지점이 여러 개거나 사업장이 여러 개면 사업자 번호는 1000개, 2000개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아는 그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단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묶는 거는 이제 그게 원칙은 아니고 이제 혜택을 주는 거지 편하게 사업자 단위과세라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개인이랑 법인이랑 존재가 어떻게 되며 사업자 등록과는 사실은 별개고 어떤 식의 이제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했고 지금 소득세 신고 기간이니까 요거 하나만 더 해서 마치는 게 이제 소득세를 법인세를 과세하려고 하는 그 기간이 있잖아. 그러면은 법인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것까지를 법인세 그 납부 의무가 있는지 혹시 수경이 아나? 법인. 그럼 개인은? 우리 소득세 이번에 신고할 때 언제 기간 내 소득에 대한 거 소득세를 계산하고 있는지 혹시? 20년? 1월 1일부터 12월 말. 개인은 자연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뭔가 변동되는 거 없이 태어나는 순간 이제 권리의무 귀속 주체되니까 우리나라 행정에서는 뭐 정부 예산도 1년씩 수립이 되고 하잖아. 해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기간은 이제 1년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이제 뭐 소득세도 과세하고 뭐 이런 소득세 기준은 그렇고 사업연도 자체가 소득세법에는 부가세는 또 다르지. 뭐 아시겠지만 부가세는 그 주민번호를 쫓아가는 게 사실 아니거든. 아까 말한 부가세는 사업자를 등록한 후에 매입 매출에 대한 어떤 소비세를 전가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부가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1기, 2기 또 1기도 1기 예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목적도 다르고 실제 타겟팅하는 그 주체가 좀 다르고 이 주체는 결국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 실체는 맞는데 과세하고자 하는 그 어떤 대상이 부가세는 거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타겟으로 1기, 2기 찢어놓고 하는 거고 소득세는 사업을 했든 급여를 받았든 뭐 강의를 나갔든 간에 주민번호 이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려고 하니 그 기간을 그럼 언제로 할 거냐 1월에서 6월까지 거를 7월에 납부하게 할 거냐 부가세처럼 그게 아니고 1월에서 12월까지 1년을 대상으로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 이렇게 지금 법 체계가 돼 있고 그럼 법인은 혹시 올해 3월에 법인세 신고할 때 그 법인들의 어느 기간의 법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했을 것 같아? 네, 3월에 신고하는 거는 1월부터 12월까지.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게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이 대부분은 맞는데 개인은 100% 개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1월 1일에서 12월 31일 만약에 중간에 사망을 했으면 소멸이 됐기 때문에 12월 31일자에는 존재가 없었겠지. 지금 돌아가시는 날까지 1월 1일. 근데 법인도 대부분은 이런데 사실 법인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법인은 새로 의미를 줘서 법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법인을 설립할 때 회계연도를 정관에 기재하게 돼 있어. 그래서 보통은 90% 이상은 1월 1일, 12월 31일인데 우리 회사는 그렇게 안 하고 6월 1일부터 다음에 5월 31일까지 해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부분이 이러니까
법인은 이렇다 하는 건 맞는데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1년씩 안 끊어도 돼. 법인은 한 달씩 끊어도 돼. 1기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월 31일, 2기 사업연도가 그럼 법인세 신고를 한 달치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되지. 한 달씩 끊으면 12번을 법인세 신고 1년에 해야 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럼 반대로 한 1년 반, 그러니까 18개월을 사업연도로 할 수 있을까? 없지. 그럼 법에서 1년을 초과할 수 없게 해놨어. 근데 그건 뭐 상식적으로도 1년을 초과할 수 있게 해놓으면 나는 귀찮으니까 50년에 한번 법인세 신고 50년치 할게. 법이 만약에 그렇게 바뀌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법인세법에 가보면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돼 있거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법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할 수도 있고 뭐 3월 말 법인, 6월 말 법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바꿀 수도 있다는 거지. 개인은 못 바꿔. 개인은 무조건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소득을 다음에 소득세 신고하는데 법인은 나 1년 1월에서 12월 하다가 이제는 좀 바꾸고 싶어. 왜냐하면 3월에 너무 고생스러워. 뭐 어떤 이유가 있겠지. 여러 이유가. 아니면 뭐 해외 거래하는데 그쪽은 6월 말인데 우린 12월 말이면 막 이게 안 맞고. 어쨌든 단순한 직관적으로 나 귀찮아. 3월 되면 안 그래도 바쁜데 법인세까지 해야 돼. 나 싫어. 나 6월 말 한가할 때 그때 결산하게끔 바꾸자. 그럼 바꾸면 돼. 주주총회든 이사회 결의를 얻어서 정관 변경해서 이제 그걸 바꾸면 되는데 그 바꾸는 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지. 예를 들면 지금 12월 말 법인이 지금 5월이니까 이미 늦었지. 그러면 바꾸고 싶으면 올해 12월 말이 지나서 내년 3월까지 우리는 그동안에 12월 말 법인으로 했었는데 뭐 6월 말, 3월 말 법인으로 하겠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런 게 좀 차이 있는. 그리고 요거를 기점으로 이제 조금 더 깊게 설명하면 뭐 설명할 건 많은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벌써 20분이 금방 지나네 말하니까. 이렇게 하고 뭐 질문사항 없으면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